20번 문제인가요? 자,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 교차 탄력성은 좀 자주 여러분 좀 헷갈리시는가 봐요. 그래서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하여튼 상품이 2개 나오면 뭐죠? 네, 교차 탄력성인데, 자, 20번 문제를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자, 교차 탄력성이죠. 자, A 부동산 가격과 B 부동산 가격이 나오고, 또 A 부동산 가격, 또 C 부동산, 이렇게 상품이 2개 나오면 교차 탄력성. 자, A 부동산 가격이 몇 프로? 5% 상승을 했어요. 이때 B 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C 부동산 수요는 5% 감소한다.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 이제 값도 물을 수 있거든요. 자, 값을 물을 때는 이 얘기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다? 플러스. 10% 5% 하니까 플러스 2는 0보다 크죠. 이때 A, B 두 상품은 대체제 관계에 있다. 대체제 관계에 있다. 자, 2번은 여기는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을 갖는데 얼마죠? 5분의 5니까 1. 마이너스 0보다 작으니까 A, C 두 상품은 보완제 관계에 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값 구하는 것도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할 줄 아셔야 되는데 대체제 보완제 관계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을 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는 15% 감소하자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자, 또 교차 탄력성. 자, 교차 탄력성은 뭐죠? 오피스텔에서 우리는 소형 아파트 이렇게 상품이 2개 만들어 놔야 돼. 자,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했을 때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는 5% 뭐했다? 증가했다. 자, 화살표가 또 같은 방향 변동하였습니다. 플러스 10분의 5는 2분의 1이죠. 0.5는 0보다 크니까 오피스텔 아파트는 서로 대체제 관계는 상품. 그래서 요거 구하는 거죠. 플러스 0.5 대체제.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 보니까 다 교차 탄력성 관련된 문제예요. 보면 22번 볼까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자, 아파트 이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가 다세대 주택 매매 수량은 우리가 8% 증가했다. 자,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여기 8% 뭐했다? 증가했다. 상품이 2개 나오면 교차 탄력성인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2분의 1 0.5가 0보다 크니까 우선은 대체제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는 대체제 관계에 있고 자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묻죠? 이 매매 수의 가격 탄력성인데 4% 감소했네요. 자,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 수요량은 4% 감소했다. 자, 4분의 1이네요. 4분의 1은 0.25. 수의 가격 탄력성 음수가 아니니까 뭘 절대값 씌워버리면 됩니다. 0.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개념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박스에 2개가 나오는데 거기 볼까요?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 0.6.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소득에 대해서 다
세대 주택 수요량이 0.6. 자, 소득인데 가구 소득이 10% 상승한다. 10% 상승하는데 0.6은 0보다 크죠.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은 정상제.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이 정상제다. 자, 그럼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한다? 여기서 다세대 주택 수요량은 10%에 0.6을 곱해주니까 얼마? 6% 뭐한다? 증가하고 있다. 첫 번째. 근데 첫 번째 박스 안에 보세요. 다세대 주택은 몇 프로? 8% 증가하는데 여기서 6% 증가하니까 8% 증가하려니까 나머지에서 몇 프로? 2% 증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5% 상승했을 때. 자, 교차 탄력성 갑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 수요량인데 여기서 몇 프로?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 수요는 몇 프로? 2%가 증가를 해야 돼. 그래, 요 두 개 합쳐서 몇 프로? 8%가 증가한 거지. 결론적으로 8%가 증가하려니까 여기 6% 우선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몇 프로 증가해야 돼? 2% 증가해야 돼. 화살표가 같은 방향 변하면 플러스 5분의 2니까 얼마? 0.4. 교차 탄력성은 0.4.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2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시면은 자, 아파트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성은 0.6. 수의 가격 탄력성이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은 0. 수의 가격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은 0.4. 자,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인데 오피스텔 가격. 자, 오피스텔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상품이 두 개 하면 교차 탄력성은 0.2가 된다. 자, 이 경우에 아파트 우리가 소득,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몇 프로? 3% 상승한다. 아파트 가격, 소득, 아파트 가격도 몇 프로? 3% 상승하고 소득도 몇 프로? 3% 상승하고 오피스텔 가격도 3% 상승한다. 뭐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볼까요? 수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수의 법칙에 의해서. 자, 아파트 수요량은 1.36, 1.8% 뭐한다? 감소. 자, 여기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이 정상제.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아파트 수요량이 또 3, 4, 12. 1.1% 뭐한다? 증가를 해. 자, 또 여기 0보다 크면 교차 탄력성 0보다 크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대체 관계.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야 또 뭐? 플러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 증가? 3, 2, 0.6% 뭐? 증가. 묶어. 여기는 1.8% 줄었으니까 여기 1.2%, 0.6 하니까 제로죠. 예? 제로. 그러니까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제로니까. 변화가 없다. 5번 정답. 자, 지금 보면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교차를 세 가지를 묻는 게 2년 전 계산 문제. 요거는 28회는 소득 교차. 그리고 우리 18회, 24회, 29회는 가격과 소득 출제했거든요. 아직 출제 안 한 게 교차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 묻는 걸 출제 안 했거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무슨 탄력성?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계산 문제만 아직 출제 안 했어. 이것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올해 시험에. 그래서 앞으로 모의고사 공부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 몇 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수의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걸 구하는 거 몇 번 연습하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우선 출제 예상되는 계산 문제 하나 확인했고,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자, 요거는요, 정책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요것을 여기서 물었어요. 자, 수요는 이렇게 우하향한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자, 이렇게 지금 주어졌어요. 자, 그럼 갑니다. 요 크기, 세금을 부과했어요. 세금. 자, 요 크기만큼 똑같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요 점, 새로운 균형점에서 하면은 어느 점이 요 면적이 뭐가 돼? 경제적 순손실.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해. 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어느 면적? 요 면적. 이 경제적 순손실. 어디가 크다? 요게 크다. 노란 면적. 그러니까 뭘수록? 탄력적이죠.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다? 탄력성이 크다는 건 탄력적. 여기 작으면 비탄력적.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도 크다. 요거 암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도 커진다. 화살표가 뭐?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자, 탄력성과 경제적 순손실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되겠죠? 이것만 남기면 되지. 그래프 못 그려도. 자, 1번 어떻게 돼요? 정답이죠. 뭘수록 커진다? 탄력적일수록 커지고,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진다 해야지. 1번 틀렸고, 2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은 공급이 비탄력적.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배우신 얘기인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비탄력적. 수요가 주어졌을 때 이게 뭐가 돼? 최초의 균형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뭐보다? 탄력적보다 가격의 변화폭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 밑줄 맨 끝에 더 크게 밑줄. 그거잖아요. 그게 두 지문이 포인트지 뭐. 맞는 지문 3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되면 공급이 쉽다 어렵다? 강화되면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강화와 비탄력적. 이게 포인트.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자, 그 4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자, 여러분 수요도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도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항상 뭐 한다? 증가를 하는데 여기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수요 증가폭,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은 균형량, 거래량은 항상 뭐한다? 증가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요량의 개념이죠.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뭐라고 한다? 수요량 개념이 나와요. 이걸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최대 수량 이렇게 더 정확한 개념이 되겠죠.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을 묻죠. 아파트와 단독주택 관계가 대체제라고 가정을 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죠.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요, 아파트 수요량은 수요 법칙에 따라 감소하는데, 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뭐죠? 단독 주택 수요는 뭔다? 증가. 그래서 여러분 대체제일 때는 요게 화살표가 아파트 단독 주택이 이렇게 반대로 가요. 화살표 대체제일 때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단독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상승한다. 1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주택 가격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으면은 생산비가 오르기 때문에 공급은 뭐한다? 감소할 거죠. 감소가 포인트죠. 맞는 지문.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자, 여러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건설업체는 주택 비싼 주택 공급량을 늘릴 것이고, 그럼 보안 관계에 있는 주택 공급을 늘려면 땅도 늘려야지. 주거용지 공급도 뭐 한다? 증가하겠죠. 보완제. 감소하면 안 되죠. 맨 끝에 증가한다. 그래서 3번 정답. 요거 무슨 관계야? 요거 보완제잖아, 보완제. 보완제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거예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은 한 개의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한다. 자, 이런 의미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여기 수요가 나타나는 여기 가격 곡선. 수요가 가격이거든요. 가격 곡선. 여기 한 개 비용 곡선이 나오죠. 요 점이 딱 나오죠. 한 개 비용 곡선, 평균 비용 곡선, 요 세 가지가 다 만나는 점 여기 있죠. 만나는 점에서 공급량이 결정된다. 요거 세 가지 다 만나는 점에서 공급량이 결정된다. 그 얘기예요. 자, 5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어렵죠? 네. 비탄력적.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한다.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1번이 바로 답이 나오면 넘어가야 돼요. 자, 공급은 불변이에요. 자, 여기 최초의 균형에서 수요가 뭐한다?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요 점에서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뭐한다? 감소하지. 균형 가격은 뭐다? 하락한데 문제는 뭘로 해놨어? 상승하니까 틀렸지. 1번이 확실히 답이다. 그러면 뒤에 1 읽어볼 필요가 없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
이제 4번 질문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이 감소하고 또 뭐다? 수요가 감소하는데 어디 이제 부등호가 공급의 감소가 요거보다 크죠? 네. 그럼 요 큰 것 기준 하면 돼요. 큰 것 기준 뭐? 거래량 감소하겠지 뭐. 큰 것 기준. 공급이 줄어들면 거래량 줄고 가격도 하락하겠지. 상승하겠지. 요게 답이지 뭐. 큰 것 기준. 부등호 주어지면 큰 것 기준. 그러면 쉽게 빨빨 구합니다. 그러면 4번, 5번 이런 질문 이해 빨라지겠죠? 5번은 수요 감소가 공급보다 크다. 2번은 5번 요거죠. 수요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 그럼 또 요거 기준. 그러면 어떻게 수요 감소니까 거래량 감소하고 가격 하락을 하고 그 얘기죠. 큰 것 기준 항상. 부등호 주어지면요 항상 뭐 기준? 큰 것 기준. 그러면 쉽게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그럼 아까 여기 나왔네.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하지. 1번 맞고. 2번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자, 완전 탄력적이면 뭐다? 수평선. 수요가 이렇게 주어졌지. 완전 탄력적이다. 이럴 때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하면. 우리 감소는 잘 안 내요. 다 증가로 내죠.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수평선일 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뭘로 낸다? 균형 가격 하락으로 출제해버립니다. 자, 3번. 해당 주택 가격 동그라미. 여러분 해당 주택 가격이 변한다. 여러분 가격이 변하면요 공급 곡선 상이에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이 나와야 돼. 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뭐죠? 수요량의 변화. 3번은 수요량의 변화의 개념. 자, 3번은 우리 주택 시장에서의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의 개념. 양이 나오려면 항상 뭐가 떠야 된다? 가격이 변했을 때 요 상이란 말이 꼭 나와야 양이. 상이 나와야 돼요. 자, 4번.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은 공급이 탄력적. 자, 요거 어디 그림이 아까 어디 요건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뭐?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작게 상승하죠? 예. 그래서 더 크게 하니까 틀린 질문. 작게 상승하지. 틀린 질문. 4번 정답. 요 그림은 요거 보시면 돼요. 자, 5번.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가 포인트인데 더 크게는 뭐죠? 탄력적. 장기로 갈수록 뭐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탄력적. 더 크게는 탄력적입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자,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할 때 균형 가격 거래량 변화를 묻는 건데 항상 균형이 나오면은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다? 같다. 자, T 시점. 자, T 시점에서의 수요량은 얼마? 900-P. 900-P 수요량. 공급량은 얼마? 2P. 공급량 QS는 2P.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같다. 균형에서는. 그러면 양변에 P를 대주면 3P는 얼마? 900. 얼마 나누죠? 3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300. 균형 가격은 300이면 균형 거래량은 600. 자, 그럼 T 플러스 1 시점. 자, T 플러스 1 시점에서 수요량은 바뀌었죠? 얼마? 1500-P로 바뀌었어요. 1500-P로 바뀌고 공급은
변화가 없다. 공급은 변화가 없다. 자, 이때 3P는 1500. 양변을 P로 나눠주니까 500이죠. 500을 또 여기에 대입시켜주면은 균형 거래량은 1000. 자, 그래서 균형 가격은 300에서 500으로 200만큼 증가하고, 균형 거래량 600에서 1000으로 400만큼 증가. 200, 400. 2번 정답이네요. 이렇게 항상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요량과 공급량보다 같다. 놓고 푸시면 돼요. 자, 30번. H 30번 넘어갈까요? 그럼 뭐 위에 푼과 비슷하니까 3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 함수는 800-2P. 자,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수요 함수 요거 주어졌어. Q, D는 800 얼마? 2P 주어졌어요. 자, 이때 공급 함수는 얼마다? 200이다. 공급 함수 P1은 얼마? 200. 그럼 요 점이 균형. 근데 이 문제는 이때 공급 함수가 뭘로 바뀌었다? 300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공급 함수가 S 프라임 P2는 얼마? 300으로 바뀌면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나와야지. 되겠죠? 자, 그럼 얼마? 어리 계산하면 돼요. 간단하지. P 자리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P 자리에 들어가면 되죠. 얼마? 200 들어가면 400이죠. 800에서 400 빼니까 400이지. 자, 그럼 또 여기 들어와야죠. 300 들어오면 600이죠. 800에서 600 빼니까 얼마? 200. 그럼 균형 거래량은 400에서 200으로 얼마만큼? 200만큼 감소하고. 그렇죠? 공급 곡선은 수평이니까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 200 감소. 5번 정답. 어려운 유형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계산도 쉽고, 예?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 자, 32번. 작년에 출제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A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변화가 없다. 150 마이너스 얼마? 2P. 자, 수요 함수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150 마이너스 2P. 수요 함수는 일정을 해요. 수요량과 뭐가 같다 항상? 공급량은 균형일 때 같은데 공급은 30 플러스 P. 그럼 얼마죠? 3P는 150에서 30 빼니까 120. P는 얼마? P는 40일 때. 자, 그리고 또 공급 곡선이 이동했죠.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일정한데 공급 함수가 30 플러스 2P에서 얼마? 30 플러스 2P로 바뀌었죠. 30 플러스 2P. 그러면 양변 2P 대주면 4P에서 150에서 30 빼니까 120. P는 30. 그러면 얼마? 균형 가격은 40에서 30으로 얼마만큼? 10만큼 감소를 했지. 균형 가격이 우선 10만큼 감소했어요. 이제 기울기가 문제인데, 기울기가 여러분 Q, X는 30 플러스 P에서 뭘로 바뀌었냐 하면은 QS가 여기 30 플러스 2P로 바뀌었는데, 자, P가 Y축이에요. Q가 뭐, 여기 X축이거든요. 그러면은 공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의미거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면은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야. 기울기가. 그러면은 기울기는 뭐냐? P가 Y거든요. P 꼴은 얼마? Q, S 마이너스 30. 요거, 이 P는 QX 마이너스 30. P는 2분의 1
qx-30. 자, 우리 y 꼴은 ax 플러스 b가 주어지면 1참수가 주어졌어요. x축 앞에 있는 요 a가 기울기야. 요게 바로 a야, a. 기울기. 그러면 보세요. 요게 무슨 축? 요게 y축. 요거 x축. 그럼 x축 앞에 요 기울기 얼마? 1. 요 x축 앞에 기울기 얼마? 2분의 1. 그럼 1에서 2분의 1로 얼마만큼 줄어들었다? 2분의 1만큼 뭐 했다? 감소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근데 요 문제 작년에 풀어놓고요. 기울기 몰라서 틀려. 기울기, 여기서 여기 x축 앞에 있는 게 기울기인데 여기서 기울기를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틀려. x축 앞에 요거 q 앞에 있는 게 뭐다? 기울기.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 외에 또 뭐 있죠?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신청 건수, 거래량 등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은 작다, 동그라미 작다가 아니라 크다. 공급의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큽니다. 자,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상향 국면에서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선, 하한선이 포인트죠. 자, 이 얘기잖아요. 이런 형태의 순환 국면에서 이 상향 시장에서 직전 회복 시장에서의 거래 사례 가격, 여기 보는데 요 상향 시장에서의 우리 현재 거래 사례 가격은 직전 회복 시장 밑에 있으니까 뭐다? 하한선, 하한선 포인트.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또 같은 지역에서도 뭐죠? 우리는 부분, 하위 시장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뭐 주거용, 상업용 다른 변동 양상 보일 수도 있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지표죠.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자, 동일한 주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돼?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보다 주기는 길어요. 그리고 동일한 또 진폭이 아니야.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커요. 동일한 주기와 진폭하니까 틀렸지. 또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죠. 3번 정답. 자, 4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경우에 직전에 거래된 거래 사례 가격의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 가격의 뭐다? 하한. 상승 국면에서는 하한이 되지, 직전에는. 자, 업무용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은 공실률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36번 틀린 것.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는 질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 자,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 아니잖아요. 틀린 질문. 또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 불안정적. 틀린 지문이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저점, 바닥은 더 깊고 정점은 더 높죠. 높은 경향이 있어요. 자,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서 일반 경기 변동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
자, 회복 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저점의 거래. 여러분, 저점은 어떻게 돼? 직전 국면의 요 저점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볼에 보면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 하한선이 포인트. 하한이 포인트. 자, 37번. 자, 2번 하향 국면과 5번 후퇴 국면은 둘 다 뭐가 중시? 여기는 매수자가 중시.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이니까 여기는 뭐가? 매수자가 중시. 여기는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니까 매도자가 중시. 이렇게 보시면 우선 해결이 되고, 자, 그러면은 정답은 그 5번인데 후퇴 국면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어떻게 돼? 정점에서는 뭐죠? 상한선. 근데 맨 끝에 뭐로 해놨어? 하한이 됐죠. 예? 비슷하면 기준 가격. 비슷하면 기준 가격이 되거나 정점에 있을 때는 상한. 하한이라고 해서 틀린 지문은 몇 번? 5번 정답. 자, 38번 거미집 이론인데, 자, 기울기 봅니다. 여러분, B부터 보면 B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같죠? 그럼 B는 순환형이야.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야. 우선 B가 더 구했으니까. 근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커야 수렴형이야. 그러면 거기서 절대값 빨리 봅니다. C는 뭐다? 마이너스 0.6 절대값 플러스 0.6이고 공급 곡선은 1점이니까 공급 곡선이 크죠? 그래서 C가 수렴형. 그럼 반대로 A는 발산형. 5번 정답. 자, 39번 갑니다. 또 기울기 나왔어요. 절대값 갑니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A 부동산은 수요보다 크죠? 0.3보다 0.7이 크잖아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 B는 절대값이 같아요. 그럼 순환형. 수렴형, 순환형. 1번 정답이 되겠고, 자, 40번 작년에 출제된 거 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죠? 기억은 수렴형이야. 수탄수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보다 크면은 이건 발산형. 수렴형, 발산형. 작년에 뭐 쉽게 출제를 했어요. 41, 2번 이런 게 어렵지 뭐, 여러분. 자, 41번. 자, A, B 부동산 시장인데 A는 얼마? 자, 이 P는 500 마이너스 QT. 그럼 P는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250 마이너스 2분의 1 QT. 자, 3P는 300 플러스 4QX. P 3으로 나눠주니까 100 플러스 3분의 4QX. 여러분, 아까 Q는 X축이에요. 자, X축 앞에 있는 게 아까 어디 갔어? 기울기. 어디 도망가 버렸나? 요거. X축 앞에 있는 게 기울기. Q가 X축이거든요. 요 앞에 나온 게 기울기야, 기울기.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2분의 1.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3분의 4. 공급 곡선이 크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이건 무슨 형태? 수렴형. 기울기. 기울기 크면 이거 수렴형. 자, B는 P1 꼬르는 400 마이너스 2QT. 그리고 이 P는 100 플러스 4QS. P로 양변에 2로 나눠주면 50 플러스 2QX. 자, 여기 기울기가 요건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같아요. 순환형.
그래서 무슨 수렴형, 순환형. 4번 정답.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출제한 게 몇 번? 42번. 자, A는 얼마? 자, Q. D는 100-P. E, QS는 -10 플러스 P. 자, 양배를 2로 나눠주면 -5 플러스 2분의 1 P. 요거 다르죠? 이때 역으로 갔잖아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 요 앞에 있는 거, P 앞에 있는 거, 요 -1이죠? 요 수유의 가격 탄력성이야. P 앞에 있는 것은 수유의 가격 탄력성. 기울기와 탄력성 역관계니까. 요게 절대값. 수유의 가격 탄력성이 절대값. 여기 뭐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 여기 크죠? 수탄수. 수탄수. 그러니까 무슨 형태? 수렴형. 수탄수니까. B는 500, Q. D는 500-2P. 또 3, QX는 -20 플러스 6P. 자, QS는 -3분의 20 플러스 2P.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기울기 절대값이 서로 뭐다? 같다. 같다. 뭐? 순환형. 네 꾸르면 순환형. 자, 이때 거기 A 부동산 가격이 몇 프로? 5% 상승했을 때 B 상품이 다르면 교차 B는 4% 수요가 하락했다. 상승할 때 하락했다. 반대로 변동하면 -0.8. 마이너스는 0보다 작죠? A, B는 두 상품은 보완제. 수의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면 보완제 관계. 여러분 41, 2번 문제인데 작년에 40번 문제는 쉬웠거든요. 만약 올해 출제하면요. 저는 이렇게 만약 저가 출제한다면 이렇게 내요. 예? 올해만 출제하면 A 부동산은요. 요 형태로 하나 내고 B 부동산 요 형태로 하나 내고. 예, 어려운 거 아니지. 예, 그러면 여러분 헷갈릴 거야. 그렇게 낼 수 있어요. 수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40번 문제 있죠? 이것을 뭘로 이렇게 함수 형태로 낼 수 있어. 하나는 기울기 내고 하나는 뭘로? 탄력성으로. 함수 형태로. 40번 문제를. 그렇게 출제할 수 있다. 자, 64번 이제 시장 이론인데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